그래서 얘들아 이제 이어서 보자.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찐 OX를 해야겠고 진짜 좀 마지막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 좀 났어. 그 전까지 계속 3점짜리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첫 주만 이거만 좀 프린트하고 내가 다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서양 윤리까지는 사실 안 어렵잖아. 그렇죠. 네, 어차피 3단원, 4단원, 6단원이 메인이니까 일단 OX를 하자. 그래서 내가 이게 OX를 너무 쉬운 거는 거의 안 넣으려고 했고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평가원 교육청 기출 제시문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 플러스 올해 작년까지의 수능 특강이랑 완성해서 좀 그나마 좀 볼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OX를 좀 지금 작업 중이긴 해.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OX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뭐 교재 나오겠지만 뒤에 3페이지 보면 이제 내가 좀 시중에 나오는 사설들 이런 것들도 참고하고 내가 막 만든 것도 있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답 여러 개 이렇게 해놨어. 그냥 답 여러 개. 그래서 어차피 근데 일반적인 문제야 뭐 과제로 주는 모의고사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거야. 맞죠? 일반적인 문제. 일주일에 100문제를 푸니까. 그 수업 때는 요 이제 요 OX 하고 좀 하자 마무리하자. 그리고 재생들이야 다 있지만 이제 생유는 너무 막 개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는 거 더 분명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괜히 막 너무 막 이렇게 넓히려고 안 해도 돼. 그냥 아는 거 제대로 알죠? 아는 거 제대로. 일단 그래서 1페이지 한번 봐봐. 지금 프린트 다 있죠? 제일 처음에 윤리학의 종류랑 이제 이거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윤리학의 종류랑 실천윤리학부터 해서 오늘 서양윤리까지 끝내자. 1단원은 그냥 빨리 끝내자. 그래서 얘들아 빨리 1번부터 25번까지 OX 해봐. 근데 이제 야 대충 보지 말고 얘들아 야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 OX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빨리 2분 안에 다 해.
그래서 아까 모의고사 10번, 13번 내가 보기를 좀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거 점수만 다 내놓을게. 10번, 13번 보기를. 그래서 우리 윤리학 종류 봅시다. 일단 1번. 네, 언어의 논리적 명료와 논리 실증 단어를 계속 다 해줄게요. 논리적 명료와 뭐 논리 실증주의 영향, 알겠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메타윤리학자들이 봤을 때 야 지금 규범 윤리학 애들이 뭐 참, 거짓, 옳다, 그르다 이거 제대로 지금 좀 검증하지 않고 쓰고 있다. 그래서 규범 윤리학에서 쓰는 이런 단어 진술에 대한 분석 맞죠? 강조하는 게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이거 누구 입장이니? 관행들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아까 규범이 아니라 기술 맞죠? 기술 윤리학의 표현이었고. 그다음에 도덕적 관습을 비교하는 거는 기술이고요. 알겠죠? 요거는 기술이고. 근데 개념에 대한 분석을 중요시하는 거는 메타죠, 메타. 그래서 이론 윤리학은 둘 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이렇게 나왔으니까 둘 다 무슨 적? 가치 중립적. 알겠죠? 가치 중립적으로 관행을 비교, 서술. 가치 중립적으로 개념을 분석. 맞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연구 공통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지겨울 거고요. 학문적 성립 가능성 메타. 6번.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는 논리적 증명 과정을 검토한다. 맞는 말 맞죠? 비슷한 표현으로 무슨 명제가 무슨 명제로 연역될 수 있는지, 사실 명제가 다른 명제로 연역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메타윤리학. 사실 명제가 다른 명제로 맞죠? 그다음에 얘들아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인식론적, 존재론적 연구 하면 떠올려야 될 게 있어. 의미론, 존재론, 인식론 다 메타야. 알겠죠? 메타윤리학이야. 그래서 논의의 의미론적, 인식론적, 그다음에 존재론적 연구. 그래서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도덕적 진리가 존재하는가, 인식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메타잖아. 알겠죠? 언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규범이 아니라 메타다. 그 다음에 당연하죠. 현대 규범 윤리학도 메타윤리학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고. 아니? 이거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잖아. 현대 실천 윤리학이 메타윤리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워낙 많이 했죠. 현상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될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다. 기술 윤리학이 있죠,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얘들아 낚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수능에서 몇 번 나왔다고. 알겠죠?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제시한다. 규범이야. 이론 규범이야. 이론 규범. 알겠죠? 이론 윤리학이야. 빨리 얘들아. 이론 윤리학 가치 판단이라며 왜 객관적이니? 여기서 객관적인 거랑 똑같다? 보편적인 것과 똑같은 말로 쓰이는 거야. 알겠죠? 보편적인 거랑 똑같은 말로.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객관적 원리, 도덕적 원리, 보편적 원리. 얘들아 하다못해 칸트도 도덕 법칙은 객관적 원칙이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수능 특강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이 판단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지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정립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규범 윤리학도 저런 단어는 쓸 수 있다고. 그래서 틀린 말. 자, 그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연계에서 꽤 많이 나왔던 제시문이야. 연계에서 내가 내 기억에 한 두세 번 나왔거든. 철학이란 이게 어떻게 문장이 시작되냐면 철학이란 기억나 세계에 관한 이론을 개진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윤리학 입장에서 어떤 글이 나오냐면 철학이란 세계에 관한 이론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관한 진술이 대상이다 라고 나온 문장이 꽤 있어. 몇번 나왔거든. 그러면 잘 되지. 내가 세계에 대한 이론을 개진하는 것이 이론윤리학이고요. 알겠죠? 이론윤리학이고 그 다음에 세계에 관한 진술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학문은 뭐니? 메타야 메타. 알겠죠? 도덕적 진술, 도덕적 진리, 도덕적 명제 자체를 분석하는 건 메타라고 얘들아. 진술, 명제, 진리를 대상으로 하는 건 메타. 그래서 이거는 규범이 아니라 메타로 가야 돼. 메타로. 그래서 메타윤리학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한 두세 번 나왔어야 되나? 알겠죠?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워낙 많이 이야기했다. 이게 계속 나온다고 이거 알겠죠? 논리적으로 뭐도 메타, 논리적 순서, 메타, 이론, 실천. 이게 윤리학의 논리적 순서야. 그래서 너무 병신 실에 다시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논리적 순서, 메타,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에 실천. 그래서 내가 이거는 쉽잖아. 실전은 이론 없으면 안 되잖아. 알겠죠? 근데 이제 그때 막 이야기했던 게 이론윤리학자들의 전제. 이거 말하셨어. 이론윤리학자들의 전제. 칸트 같은 사람들 이미 도덕적 진리라는 것을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식 가능하다. 이게 이미 전제되어진 상태에서 누구나 따라야 될 도덕적 진리를 제시하잖아. 근데 메타윤리학은 아까 말씀드렸지. 과연 도덕적 진리가 뭐하는가? 존재하는가? 알겠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될 수 있는가? 인식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메타윤리학은 존재 여부, 인식 여부 이런 것들을 탐구하니까 이론윤리학에 뭘 탐구한다? 전제를 탐구하는 거고. 전제를. 알겠죠? 그런 점에서 논리적으로 뭐한다? 선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알겠니? 논리적으로 선행. 그래서 이 표현은 분명히 나올 때가 됐거든. 아직까지 한 번도 평가에서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참고로 해서 시간적 순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고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이론 알겠죠? 수많은 사상가들의 입장. 그리고 20세기 중반 논리 실증주의 영향받은 메타. 근데 메타 문제 해결에 관심 없잖아. 이론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 이렇게 이제 이게 시간적 순서고. 근데 중요한 건 논리적 순서가 더 중요해. 알겠죠? 논리적 순서가. 그래서 네 논리적으로 선행 맞는 말이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소환에 있는 제시문을 넣어놓은 거거든. 자, 봐. 메타윤리학자들은 규범의 본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규범의 본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물론 뭐 1번 문제에서 어렵게 안 나오겠지만 규범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든. 근데 어떤 규범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규범의 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어쨌든 메타윤리학자들은 규범, 진술, 명제 이 자체를 분석하는 사람이라서 규범의 본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안 나오겠지만 설마 속에 이렇게 나오겠어? 네. 자, 그다음에 얘들아 이건 쉽죠? 원인과 결과 참고될 수 있다. 인과적 설명, 기술윤리학.
그다음에 15번은 작년 수안에서 좀 제시문에서 나왔던 표현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규범 윤리학도 메타윤리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기술 윤리학도 뭘 필요로 한다 이미 언어적 정의 작업을 필요로 해. 이게 어떻게 작년 수안에 제시문이 있었냐면 이거 나 했었거든 이 얘기. 그러니까 작년 수안에서 기술윤리학이 글이야. 근데 학문의 목적을 이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나와. 학문의 목적이 이건 아니다. 오히려 학문의 목적은 언어적 정의를 통해서 도출된 선과 관련한 전체 구정해줄게. 선과 관련된 개념 또는 지식을 언어적 정의 작업을 통해 획득된 선과 관련된 지식을 경험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기술윤리학의 지침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메타윤리학에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잖아. 그 정립된 개념을 뭐해라? 객관적으로 설명하라. 알겠죠? 그래서 객관이 그 사회에 대한 선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언어적 정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제시문이 있었어.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존윤리학도 메타윤리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결론은 기술윤리학도 메타윤리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맞는 말. 알겠죠? 맞는 말. 내가 지금 이 OX를 만들 때 엄청 고민했던 것 중에 너무 쉬운 건 또 너무 좀 그렇고 너무 어려우면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최대한 연계랑 기출에 나왔던 표현들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거든. 조금 난이도 있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진짜 다 기억해야 되지. 일단 15번 됐죠? 네. 그 다음에 16번 이거는 워낙 이 연계 이런 데서도 실천이랑 이론에 공통적으로 많이 내는 것들 있잖아. 둘 다 규범 윤리학으로서. 그래서 내가 이론 윤리학도 단지 이론에만 그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론 윤리학도 이론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차적인 거고. 알겠죠? 원리를 정립하는 게 1차적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론 윤리학이 실천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둘 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둘 다. 알겠죠? 둘 다 해결책을 제시해. 둘 다.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또 봐봐. 과학적이란 말은 그냥 객관적이랑 똑같잖아. 근데 개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메타지 메타. 그렇죠? 개념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 요 문장은 작년에 습득에 있던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론윤리학은 신, 행복, 알겠죠? 이성과 같이 도덕적 의무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된다. 알겠니? 신으로부터, 이성으로부터, 행복으로부터.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론윤리학 맞는 말이에요. 도덕적 의무의 근거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됐죠? 요거 이론윤리학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도덕가 했던 거 알겠죠? 의미, 존재, 인식론적 가능성까지 맞고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봐봐. 여기까지도 맞는데 이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잖아. 알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실천윤리학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는 이론윤리학이잖아. 근데 이론윤리학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는 메타잖아. 알겠니?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윤리학은 뭐야 이거? 도덕적 신념에 대한 진술. 이게 아니라고. 이건 기술이잖아. 알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라고. 진술. 알겠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메타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더 헷갈리고? 아니지. 헷갈린 거 아니지? 일단
그다음에 21번. 얘들아 이런 것들 비슷하게 많이 나왔어. 막 몇 년 전에 뭐 이상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 실천도 가능하잖아. 규범 윤리학이니까.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윤리적 삶의 방향, 도덕적 이상,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둘 다고. 22번 맞는 말이고, 아까 요거 맞는 말이었죠?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논리적 분석. 그다음에 24번은 얘들아, 이거는 우리 기출의 제시문의 표현이었어. 아 보기에도 있었어 이거 보기. 그러니까 봐봐, 메타윤리학이 어쨌든 추론을 한단 말이야. 논리적 추론이 이루어지잖아. 근데 논리적 추론이라는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지니? 사실 명제라는 게 필요하잖아. 대명제, 사실 명제, 결론 이렇게 도출되는 게 3단 논법이잖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적 지식은 배제되는 게 아니지. 알죠? 그 다음에 신념의 진위 알겠죠? 참거짓, 참 또는 거짓을 검증하기 위한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한다. 맞는 말이고.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얘들아 이제 3번 네가 답 여러 개 넣느냐? 알겠죠? 여기 이거는 그냥 답 여러 개 아니고 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빨리 해버리면 돼. 아니면 교재에서 이거는 답을 몇 개라고 명시해 줄까? 그게 더 낫다. 근데 답이 몇 개가 명시되면 답이 5개면 답이 다 돼야 돼. 그렇잖아. 안 넣을게. 답이 5개인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 어쨌든 요거 다음 주에 교재 나오는데 힘을 좀 3단원에 많이 썼어. 1단원은 뭐. 그래서 1번부터 보자 얘들아. 그 세트.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범 정립이 1차적 주제라고 했으니까 이론. 그 다음에 나는 메타죠. 맞죠? 메타인데 얘들아 1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론이 아니라 메타에 대한 설명이라서 1번 틀렸고요. 인식론, 존재론. 맞죠? 그 다음에 이론 윤리학은 이런 것들의 입장을 정립한다. 맞는 말이잖아. 맞죠? 이론 윤리학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윤리학은 계속 논리적 분석. 알겠죠? 그래서 윤리적 판단이 과연 타당한가, 즉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로 도출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그 판단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야, 논리적 구조 자체를
검토하는 게 우선입니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도덕적 판단을 하기 전에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정당한가? 알겠죠? 그 구조 자체를 먼저 검토하자.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윤리학에서 쓰이는 규칙을 계속 논리적 분석 메타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 성립 가능성은 메타만의 입장이니까 됐죠? 네. 2, 3, 4. 그 다음에 자 2번 보자 얘들아. 누가 봐도 일단 실전 윤리학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서술이니까 기술이죠. 그럼 1번 요거 워낙 많이 나왔죠? 학제죠. 실전 윤리학의 학제적 성격 다 알고 있죠? 1번 맞는 말. 자 당연히 약간 실전 윤리학도 규범 윤리학이기 때문에 도덕적 설명 이상, 윤리적 설명 이상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기술 윤리학자들이 당위적인 주장을 과제로 하지 않잖아, 맞지? 당위적 주장 뭔지 알잖아.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들. 기술 윤리학의 관심 분야가 아니야. 물론 메타도 아니고요. 알겠죠? 물론 메타도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도덕적 행위가 정당한지를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칙이니까 이거 오히려 누구 입장이니? 이론윤리학 입장이죠. 알겠죠? 이 행위가 왜 도덕적으로 정당한지를 설명해라. 알겠죠? 그 원칙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론이고요. 네. 기술윤리학 맞네요. 5번. 됐죠? 네. 그래서 1번, 2번, 5번. 됐지? 1번, 2번, 5번. 그 다음에 3번 보자 얘들아. 계속 이런 거 나오네. 규범윤리에 앞서서 그게 과연 학문이 될 수 있는가부터 먼저 따지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메타가 규범에 비해서 논리적으로 좀 앞선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메타윤리학이잖아.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실제 문제 해결이니까 실천이고, 맞죠? 실천이고. 그러면 메타랑 실천 비교해야 되고 간과한다 이전에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OX니까 1번 O. 맞죠? 2번 당위의 학문이라는 윤리학의 본질적 성격은 오히려 누구 입장이다? 메타가 아니라 실천이나 이론 같은 규범 윤리학자들 입장이죠. 알겠지? 그래서 2번 X, 1번 O. 그다음에 3번 얘들아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원리의 중요성은 메타가 아니고 오히려 실천 입장이고. 4번 규범과 실천의 유기적 연관성은 오히려 누가 강조한다? 실천이 강조하고. 됐죠? 실천이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그러면 이거 OX 남았지? 논리적 타당성.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이랑 5번입니다. 됐니? 1번이랑 5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얘들아. 경험과학적으로 현상을 탐구하고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기술, 논리적 타당성의 입증이니까 메타. 그러면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라고 했는데 기술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맞는 말이죠. 3번 네 용어의 의미 분석 맞는 말이고요. 메타 입장에서. 그 다음에 4번에 얘들아 신념의 참거짓을 검증하기 위한, 알겠죠? 참거짓 대인이 참거짓을 검증하기 위한 추론규칙 검토니까 당연히 메타 맞는 말이고. 되겠죠? 그 다음에 추론과 합리적 논증의 구조를 참고한다 했으니까 기술이 아니라 메타만의 입장이잖아. 메타만의 입장. 그래서 5번은 X. 됐죠? 네. 그래서 얘들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자. 몇 번 교육청에서 도덕적 진술은 진입 판단의 대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기들이 좀 나온 적이 있어. 알겠죠? 근데 어쨌든 메타윤리학자들은 한 번만 더 도덕적 진술에 대한 진입 판단을 검증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진입 판단을 검증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면 메타 안에서 뭐가 있니? 인지라고 했잖아. 메타 안에서 인지주의야. 알겠죠? 근데 참거짓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메타 안에서 비인지주의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진위 판단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메타야. 결론은. 알겠죠? 진위 여부 그냥 메타야 메타. 진위 여부. 그렇게 해서 이제 윤리학 종류를 마무리하고요. 어차피 너희 다음 주에 과제로 윤리학 종류만 5문제 있으니까 풀어보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동양윤리 하자. 동양윤리 4페이지. (1번부터) 25번 30번까지네요. 네, 1번부터 30번까지니까 한번 해봐봐 얘들아.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거 동양윤리에 때 말씀드렸듯이 순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동맹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순자 배제하고 풀면 돼. 그러니까 뭐 1번 보기처럼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라는 표현을 알겠죠? 그냥 순자 대냐 이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공자 맹자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좀 봅시다. 네.
유교는 그러니까 다 표현들이 다 중요하긴 해. 어쨌든 동양사상 다 타고난 분석이 있지만 그걸 하늘이 부여했다라는 건 어차피 유교밖에 안 돼. 이것도 한번 기초했었죠. 하늘이 부여한 선한 분석 맞죠? 보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꼬리 유표에 나왔던 표현이잖아. 정의 자세로서 구체적으로 뭐 정제 엄숙하고 알겠죠? 그다음에 홀로 있을 때도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거 신도. 어차피 구체적인 뜻을 물어보진 않지만 좀 선비 자세야 선비 자세. 알겠죠? 되게 엄숙하게 뭐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거야. 그래서 유교 입장에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뭐 굳이 뭐 제가 정 안 되겠으면 공자 맹자 구분할 필요도 없거든. 동양윤리 파트에서 근데 구분하면 좋긴 하지만 근데 정 안 되겠으면 그냥 맹자로 풀어도 돼. 맹자로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그래서 유교는 근데 이제 공자가 명을 바로 하는 게 정명이고 명을 바로 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고 그렇게 명이 바르게 되면 예악과 형벌도 바르게 된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공자의 제식으로 좀 많이 나오지. 명을 바르게 하면 알겠죠? 예악과 형벌도 바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기억해야 될 게 그러면 굳이 따져서 이제 맹자는 정치의 시작을 뭐 한다고 했니? 정치의 시작은 항산을 백성들에게 보창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봤던 거고 맹자는. 알겠죠? 근데 이제 요즘 이거 잘 나오잖아. 맹자가 항산 보장이 뭔 아니다.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알겠죠? 항산은 정치의 시작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야 도덕적 사회고. 알겠죠? 그래서 공자 맹자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다음에 어쨌든 다 수양 덕 다 이야기하잖아. 이제 뭐 한 글자로 도와 덕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 유교도가 다 쓴다고. 알겠지? 도에 따른 상 덕을 실어 다 쓴다고. 4번은 제시문 기억나죠? 내가 설령 공자는 죽은 뒤에 자기의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해. 알겠죠?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내 이름이 알려져야 돼. 명예, 알겠죠? 명예 추구. 야, 이게 다야. 명예 추구. 그래서 일컬어지는 것을 오히려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도가에서는 뭐 하지 마라. 명예를 내세우지 말고 막 이런 얘기하고. 명예. 그다음에 5번은 이거 제가 한번 설명했었거든요. 이것도 작년이랑 재작년에 불교 제지문에서 이것은 그 연기의 법 있잖아. 이것은 저것에서 비롯되고 저것은 이것에서 비롯되고. 근데 그 맨 마지막 문장이 계속 나오거든. 이 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이 말이 계속 나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불교가 봤을 때 이 진리라는 것은 제정되어진 것이 아니지. 맞죠? 내가 그러니까 애초에 원리로서 존재하는 거지 누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왜 그러면서 너희한테 했던 이야기가 이 진리라는 것이 성인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불교도 되고 누구도 된다. 도가도 돼. 도가에서도 참된 진리로서 도라는 개념이 누가 정립한 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불교도가 둘 다 진리라는 것을 뭐 진리 이런 것들을 제정되어진 거 이렇게 안 틀린 거야. 알겠죠? 불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계속 나와 이거 제시문에서. 그래서 제정된 건 X고요. 자, 그다음에 맹자는 이미 사단 맞죠?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내가 다시 평가만 봤더니 봐봐. 한번 그냥 써놓을게. 그러니까 사단 이게 뭐 오랜만에 또 사덕 요거 알겠죠? 사단과 사덕 이미 다 주어진 거긴 해. 근데 맹자는 사단을 확충해야 되고 알겠죠? 사단을 확충해서 사덕을 실어내야 돼. 얘들아 사덕도 주어진 거거든. 주어진 건데 드러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사단을 확충해야 돼. 알겠죠? 사단을 확충하고 사덕을 실어내야 돼. 근데 사덕을 형성하는 건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왜 막 이게 제시문에 그러니까 6평인가 9평인가 오늘 봤더니 제시문에 어쨌든 측은 지심은 뭐의 단이니 제시문에 있었어. 이게 인의 단이잖아. 인의 단. 알겠죠? 측은 지심은 인의 단이다라고 이야기. 단서 단서.
알겠죠? 측은 지식은 인의 단위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알죠? 요 장년소인가? 장년소인가? 수지식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건 뭐의 단위다? 의의 단위다. 이렇게 나왔어. 화양지신 예, 십이지신 지. 알겠죠? 지. 그런 거 좀 같이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맹자한테서 아까 이것도 올해 수완에 있었잖아. 인간은 원래부터 뭐 할 수 있다? 도덕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도 단어 기억해야 돼.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알겠죠? 지식이 있잖아. 그게 양지 이런 것들. 본래부터 주어진 지식. 알겠니? 그래서 어쨌든 선한 마음은 사단이고요. 사단을 형성하는 건 아니고 욕망은 작게 가져야 돼. 알겠죠? 욕망은 작게 가져야 돼. 이 두 글자로 뭐라 했니? 과욕이야, 과욕. 알겠죠? 알겠죠? 욕망을 적게 가지는 게 과욕이야. 적게 가져야 돼. 제거 아니야. 모든 욕망 제거 아니야. 알겠죠? 모든 욕망 제거한다. 이거 절대 안 되고 적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맹자는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도 있어. 알겠죠? 타고나는데 그걸 적게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얘들아 이거 다 했죠? 참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둘 다. 평등. 그래야지 와인이 지혜. 도가 무지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무지함 추구하지. 근데 도가가 말하는 버려야 될 지혜는 뭐였니? 분별적 지혜잖아. 분별적 지혜. 알겠죠? 내가 분명히 말했어야 되나? 장자는 참된 지혜란 말을 써. 장자는. 그럼 장자가 말하는 참된 지혜가 뭐였니?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야. 있는 그대로.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지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알겠죠? 이거 맞는 말이야. 참된 지혜 전혀 문제 안 돼. 참고로 봐봐. 이 말도 되니? 올해 고3이래. 올해 너희 민사에서 구평에서 이게 나왔어. 장자에서 참된 자신을 되찾아라는 게 나왔다고. 맞는 말이라고. 참된 자신. 그러면 그게 뭔데? 원래 도가는 인간이 소박하고 순박하잖아. 그게 참된 나야. 근데 춘추홍시회 때 욕구 때문에 그 소박한 참된 자신을 잃어버린 거라고 얘들아. 되찾아야지. 알겠죠? 그럼 불교가 말하는 참된 자신은 뭔데? 불성이잖아.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고. 그치? 참된 자신, 참된 나, 참된 지혜.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쉽죠? 유교는 뭐 해서 뭐 해야 되니? 수양하고 교화해야지. 알겠죠? 수양하고 교화하는 거야. 속이 아니. 얘들아 또 설마 맹자 교화 돼? 본성 교화가 아니라 백성 교화잖아. 알겠죠? 본성을 교화하는 게 아니야. 백성 교화니까 다 가능해. 그러니까 X.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말할게. 맹자는 항산을 보장해주고 바르게 이끄는 거야. 바르게 이끌고 항산 보장해주는 거야. 항산을 보장하고서 바르게 이끄는 거야. 순서. 알겠죠? 맹자는 그게 시작이라고 했잖아. 알겠죠? 이건 수기하니. 자, 그 다음에 9번 이거 평가원 기출. 그러니까 나쁜 환경이 필연적으로 본성을 잃게 하는 건 아니거든. 알겠죠? 이건 필연적인 건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그때 수능인가 거기서는 나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반드시 본성을 잃게 나왔잖아. 필연적인 건 아니야. 근데 나쁜 환경이 뭐 할 수 있다? 잃게 할 수는 있어. 알겠지? 나쁜 환경 때문에 본성을 잃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알겠죠?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워낙 요즘 계속 나와. 인에 머물고 의를 따라서 뭐 해라. 호연 지불하라. 호연지기 가져라. 알겠죠? 인에 머물고 의를 따른다. 인은 머무는 곳, 의는 나아가야 돼. 맹자한테 되게 잘 나오는 제시문이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11번은 얘들아, 너희 이것도 내가 봐봐. 이것도 비슷한 표현들이 다 있더라고. 아니, 한번 들어봐. 이 윤사 바보들이, 그러니까 유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교 사상가야. 알겠죠? 유교 사상가인데 도덕에 상충되는, 상반되는 욕구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그나마 유교 사상가 중에 인간 욕구를 좀 긍정하는 사람이야. 뭐 생존 위한 욕구 이런 거 막 긍정해.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도덕에 상반되는 욕구, 이거 좋은 욕구야, 안 좋은 욕구야? 이건 안 좋은 욕구야, 비도덕적인 욕구야. 알겠죠? 그러니까 의식주와 같은 욕구들은 비도덕적인 욕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맹자가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의식주 같은 기본적 욕구 제거하면 안 돼. 그건 제거할 수 없고. 근데 지금 봐봐, 비싼 말. 본성의 발현을 가로막는 욕구면 이거 의식주 욕구 말하는 거야, 비도덕적인 욕구 말하는 거야. 이건 비도덕적인 욕구야. 나쁜 욕구라고, 나쁜 욕구. 알겠니? 선한 본성을 가로막는 욕구면 나쁜 욕구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유교에서는 사사로운 욕구, 사욕이라고 표현을 해. 사욕, 사사로운 욕구야. 알겠죠? 사사로운 욕구는 내가 앞에 이걸 굳이 넣었다고 얘들아. 당연히 뭐 해야 돼? 극복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나쁜 욕구는 제거해야죠. 나쁜 욕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맞는 말인 거지. 나쁜 욕구니까. 알겠죠? 저거를 의식주가 포함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이건 의식주에 포함되는 게 아니야. 의식주 욕구는 여기. 그다음에 도가에서 도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하자. 도는 만물을 낳아, 만물을 길러, 만물의 어머니야. 알겠지? 근데 뭐 하진 않아? 주제 안 해. 알겠지? 도는 만물을 낳고 만물을 기르지만 만물을 주재하지 않습니다. 주제 X.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도가도 원래 소박하고 소박한 본성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맹자도 도덕적 본성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성 회복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는 그냥 수호하는 마음. 이게 사단이죠. 사단은 뭐 해야 돼? 확충해야 돼. 그래서 인의의 질을 뭐 해야 돼? 실현. 문제 안 돼. 형성은 아니지만 실현은 드러낸다. 알겠죠? 인의의 질을 실현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작년수능에서 재작년인가? 도를 따르는 사람이 본성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나왔었어. 그냥 보기 5번인가 그럴 거야. 도를 따르는 사람은 본성을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근데 내가 좀 추가했어. 동시에 하늘을 따른다. 하늘을 따른다. 이거 도가 됩니다. 알겠죠? 도가도 하늘을 따라야 돼. 알겠죠? 하늘이 막 유교처럼 인간의 삶을 주재하는 그런 건 아닌데 하늘이 자연을 따르듯이 인간도 하늘을 따라야 돼요. 알겠죠? 하늘은 자연을 본받는다고. 하늘은 도가에서 하늘은 자연을 본받아. 그래서 인간 또한 하늘을 따라서 자연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하늘에 따른다는 전혀 문제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 들어가도 전혀 문제 안 된다. 얘들아, 요거는 맹자의 왕도 정치는 뭐에 기반한 거? 불인인지심에 기반한 거야. 알겠지? 불인인지심에 기반한 정치가 왕도 정치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알겠죠? 불인인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왕도 정치의 근본이다. 얘들아, 아까 내가 명막 썼잖아. 사실 이제 다시 이것도 올해 소환의 제시문의 표현이야. 이거는 봐봐. 무명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잖아. 삼독이잖아, 삼독. 알겠죠? 그러면 깨닫지 못함을, 안 좋은 거를 즐거워하지 않아야지. 그래야지 깨달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깨달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아니니? 일으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깨닫게 되면 뭐가 사라져? 아 왜 이러냐? 무명이 소멸되는 거잖아. 알겠죠? 깨닫게 되면 무명이 소멸되는 거고. 그러면 무명이 소멸되면 색수상행식 다 어디니?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불교가 다시 한번 말자. 그러니까 너희가 말이지. 깨닫지 못하니까 알겠죠? 깨닫지 못함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행위라든가 막 행위를 일으켜. 그래서 업을 쌓아. 무명이 업을 쌓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그 업이 오온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을 막 일으키는 거야. 알겠죠? 요 업에는 말,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 집착들을 일으켜. 그런 것들이 다 뭘 일으켜? 고통을 일으키고 윤회되어지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면 불교에서 이거를 소멸, 이거 기본 개념이잖아. 소멸하게 되면 깨닫는 이게 깨달음이잖아. 연기를 깨달음. 알겠죠? 연기를 깨닫게 되면 고통의 원인들이 다 어디어지니 다 사라진다고. 명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도 사라지니 고통도 사라지는 거잖아. 알겠죠? 고통도 소멸돼서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명을 안 좋아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깨달음을 일으키면 무명이 사라지는 거고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친소를 분별하는 사람이 도에 어긋난다. 절대 이거 아시죠? 유교는 종비친소 따져야 되니까. 그렇죠? 유교는 종비친소 따져야 되잖아. 그래서 공자는 어진 사람은 사람을 뭐 할 수도 있다. 좋아할 수도 있지만 미워할 수도 있어. 나쁜 행동하는 사람 미워해야 되니까. 알겠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맹자 입장에서 얘들아 대인과 소인의 차이가 뭐야? 이것도 우리 했었어. 대인과 소인은 타고난 자질의 문제는 아니야. 똑같이 선해. 알겠죠? 근데 이제 대인은 그 선한 마음을 계속 남김없이 실현하는 사람들이고 소인들은 그걸 잃어버린 거야.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군자라는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까닭은 마음을 뭐 하는 거니? 간직하고 실현하는 사람이야. 소인들은 잃어버린 거고 간직하지 않고 잃어버린 거고. 그래서 세 글자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맹자가 학문을 구한다는 건 이것도 잘 나오네. 학문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뭐 하는 거다? 되찾는 거다. 얘기하는 거야. 구방심이라는 단어가. 알겠죠? 그래서 대인은 그걸 간직하고 실현하는 사람이고 소인들은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이것도 올해 소환이야. 이거 올해 소환이에요. 문제집이야. 그 다음에 이건 쉽죠? 이제 도와 덕에 따른다는 둘 다지. 둘 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도와 덕. 알겠죠? 도와 덕.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도가에서 도는 뭘 하진 않아. 알겠지? 뭘 하진 않아. 근데 이제 성인도 그 도를 지키게 되면 저절로 바르게 되어지고 저절로 교화된다라고 표현했던 거고. 알겠죠? 뭔가를 도가 하는 건 아닌데 도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도가에서는 일을 도모하지 않거든. 알겠죠? 도가가 뭘 하진 않는데 그냥 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저절로 발이 된다. 그 다음에 22번은 이것도 올해 소환된 지지문이거든. 자, 불교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잖아. 오온. 알겠죠? 색수상행식. 근데 불교에서 어쨌든 오온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 맞죠? 영원하지 않아. 계속 변화해. 변화하고 또 하나 더 오온은 그 자체가 고통이야. 불교에서 이거 떠나나 밑에 내가 넣어놨으니까 오온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알겠죠? 오온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이 색과 같은 색은 육체적인 화려함이야. 여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색이 우리 낚시하라고 할 거야. 인간을 구성하는 것까지 맞거든. 인간을 구성하는 건 맞는데 이 문제가 넣어서 좀 헷갈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색은
인간을 구성하지만 나의 것으로 여겨도 안 돼. 내 거 아니야. 나의 본체로 생각해서도 안 돼. 알겠죠? 나의 것도 아니고 내 본체로 여기지도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오온에 대한 집착하지 마세요 이 말이야. 색에 대한 집착과 오온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마라. 알겠죠? 색에 대한 집착과 오온에 대한 집착. 그래서 나의 것으로 여기지도 않아야 되고 나의 본체로 여기지 않는 게 두 글자로 뭘까? 색소상의 인식이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본체로 여기지 않는 게 불교가 추구하는 두 글자 좋은 단어. 그게 무아야. 알겠지? 무아란 단어라고. 나란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고. 나를 구성하는 것들도 영원하지 않고. 무명은 안 좋지만 무아는 추구하잖아 불교가. 알겠죠? 그게 무아야 무아. 이런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동안에 사회적 책무, 의무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요. 이것도 올해 수안에 있는 표현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맹자에 따르면 어쨌든 다시 호연지기는 타고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일단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집의 반복 맞죠? 집의 의를 반복해야 돼. 그래서 맹자에 따르면 하나의 이로움 또는 하나의 의로움으로 갑자기 취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실천해야 돼. 알겠죠? 계속해서 실천. 지속적인 실천. 지속적 실천이야.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호연직이 되는 거 아니라고 얘들아. 자, 그다음에 얘들아 봐봐. 이것도 봐. 일단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고통 맞죠? 일단 맞죠? 생로병사 고통이잖아. 근데 봐봐, 내가 취착은 집착, 애착 같은 말이야. 알겠죠?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덤이 두 글자 뭐라고 할까? 오온이라고. 이거 오온 그 자체도 뭐다? 고통이라고. 생로병사도 고통이고 오온 자체도 고통이에요 불교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달리 오온은 고통이 아니다. X 오온도 고통이다. 오온 자체가 고통이에요. 오온 자체가. 그러니까 좀 더 하자. 26번. 이거는 좀 중요하다. 아까 제가 봐봐. 대인은 마음을 간직하지 선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맞지?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야. 본성을 따른다. 근데 소인들은 뭐였어? 잃어버린 사람이야. 따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 알겠죠? 그럼 맹자한테서 대인과 소인은 본성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본성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리고 27번은 이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맹자도 왕도 정치 큰 나라 필요하지 않다 했잖아. 그래서 맹자, 도가, 노자 둘 다 큰 나라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왜냐면 이거는 너희 생연도 있고 윤사도 있고 우리 유난히 이 표현 제일 많이 쓰더라고. 맹자 큰 나라 필요하지 않다. 꼭 기억해야 되고. 사실 다 좀 뭐가 틀린 얘들아. 지혜를 쌓으면 안 되잖아. 알겠죠? 지혜를 쌓으면 안 돼.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지도 않아. 왜냐면 자, 도가에서는 통치자가 무의하잖아. 그러면 저절로 이익도 커져. 내가 이익을 높이려고 도모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그래서 지혜를 버리면 오히려 이익이 높아져. 알겠니? 자, 얘들아, 제가 이거는 살짝 바꾸는데, 보통 불교에서 당연히 실체라는 거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지? 실체는 고정, 알겠죠? 고정적 실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온은 계속 변화하니까 오온은 애초에 불교에서 실체는 없어.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실상이라는 단어는 전혀 문제 안 돼. 왜냐면 실상은 현상을 말해. 현상이야, 현상. 그러면 오온이 계속 뭐하니? 변화하잖아. 그게 뭐야? 오온의 실상이야. 알겠죠? 오온이 변화하는 거, 그게 오온의 실상이고, 그걸 바르게 아는 게 깨달음이잖아.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깨달음이고, 그걸 알면 모든 것이 뭐 할 수 있다? 무상함을 깨닫게 되는 거지. 알겠죠?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30번 이거 기억나죠? 내가 이거 몇 번 많이 했어. 도의 관점에서는 도가가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만물이 다 평등해지다. 요게 두 글자로 재물이었어. 이 단어도 기억하라고 했고 알겠죠? 도의 관점 모든 만물이 도가 있으니까 그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만물이 평등해. 근데 사물의 관점에 따르게 되면 뭐가 생겨난다? 차별, 분별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도가에서는 사물의 관점이 아닌 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의 관점과 달리 차별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야. 자 뒤에 얘들아 이제 다시 답 여러 개 이제 답 여러 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너무 빨리 쉬는 시간이 가져서 이 두 번째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1, 2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가자. 1번까지만 하고 좀 끌었다 가자. 1번, 2번만 하자. 얘들아 이거 너희 내가 좀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처자가 모든 사람의 것이고 유능하고 어진 자가 등용되고 자기 부모한 부모로 여기지도 않고 기억나죠? 공자의 대동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유능하고 어진 사람이 막 관직을 맡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절대 도가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공자의 대동사의 일부를 넣은 거야. 최고의 덕을 가진 통치자는 이거 우리 전 시즌에 했거든. 그러니까 도가 이것도 한번 평가가 나왔어 얘들아. 이상사회에서는 통치자가 존재하는 것만 알아. 알겠죠? 통치자의 존재만 알고 있는 거야. 존재만. 그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 근데 걔가 뭘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 통치자가. 알겠죠? 그래서 도가의 입장이죠. 사실 정확히 노자긴 하지만. 근데 공자 노자인데 각은 공자로 알아야 돼. 너희 대동사회 많이 풀어봤을 때 이거 좀 눈에 들어왔어야 돼요. 알겠죠? 공자 노자. 근데 1번 이거 한 글자로 보니 공자의 서. 알겠죠? 근데 이 서라는 표현은 작년에는 맹자도 당연히 쓰는 표현을 나왔고요. 공자 입장 부정하지 않으니까. 서. 그래서 1번을 맞는 말.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당연히 인에 머물러야 되겠지. 당연한 얘기죠. 설령 내가 죽음의 시점에서도 인에 따라야 되잖아. 3번 얘들아 도는 감각, 언어로서
규정될 수 없어. 알겠지? 감각으로 인식도 안 되고 언어로서 규정도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름 붙여진 도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도 아니라고 이야기해. 이름 붙여진 도는. 그래서 언어로서 규정될 수 없는 도를 따라야 되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얘들아, 무의의 법으로 다스려야 돼. 근데 뭐가 틀렸니? 제도 아니야, 알겠지? 법과 제도는 오히려 더 도둑들을 더 늘어나게 하니까. 법과 제도 X. 계속 보에 따라라. 아무거나 다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1, 2, 5 됐니? 네. 그다음에 1, 2, 5 1, 2, 5 2번 얘들아, 2번은 이게 아까 내가 봐봐. 소인과 달리 대인은 뭐 한다고?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소인은 잃어버린 사람이고 대인은 보존하는 사람이고 남김없이 실현하는 사람이고. 알겠죠? 그래서 맹자입니다. 맹자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럼 이거는 또 뭐냐? 이게 갑자기 이 표현을 왜 썼냐? 왜 미미한가? 이 표현은 뭐냐면 맹자는 인의의 본성을 제외하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인간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인의의지의 본성.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너희 이걸 기억해야 돼. 소인과 대인. 그래서 맹자고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도가죠? 맞죠? 사실 내가 여기 한자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한자에 진인을 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지인, 진인, 신인, 전이라면 사실 장작이네. 알겠죠? 장작이라는 게 그냥 도가야 아니고 도가 보면 어차피 너희 세계에서 노자랑 접근 안 하니까 도가. 그래서 1번 얘들아, 사단을 확충하는 거 맞고요. 알겠지? 사단은 확충해야 되고. 근데 뭐가 그렇다고 모든 욕구 제거는 아니라고. 본성의 발현을 가로막는 나쁜 욕구는 제거하더라도, 알겠죠?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건 아니다. 얘들아, 소인과 대인이 타고난 자질의 문제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아니지. 타고난 자질의 죄가 아니야. 뭐의 정도의 발휘 정도의 차이. 알겠지? 발휘. 대인과 소인은 발휘 정도의 차이지 타고난 재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잠시 문제 얘기했잖아. 명이 바로 서면 예약도 바르게 될 수 있고 형벌도 바르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유교가 형벌이 메인은 아니지만 형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덕치가 형벌과 양립 가능하고요. 알겠죠? 덕치와 형벌이 양립 가능해. 되니? 양립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얘들아, 그러니까 도가가 봤을 때 있다 없다 길고 짧다 미추는 다 뭐하는 거야? 그냥 상대적인 거야. 알겠죠? 다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이지 않다. 맞는 말. 얘들아, 이거 내가 기억하고 넣어놓은 거야. 이것은 저것에서 나오고 저것은 이것에서 말미암는다는. 원래 당연히 불교 떠올리지만 누구도 가능하다. 도가도 가능하다 했잖아. 알겠죠? 근데 도가에서 이걸 바람직한 거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보니.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지. 왜냐면 사물 그 자체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이라 규정하니까 저것이 생겨나는 거고. 알겠죠? 선함이 있어서 악함이 존재하잖아. 내가 그 뒤에 문장이 뭐라고 쓰면 그러니까 도가에서 성인은 이것과 저것을 뭐하지 않는다. 나누지 않고 자연에 비추어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도가에서도 이 표현 씁니다. 알겠죠?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야. 이렇게 분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쉬었다.